인간 실격 두 번째 수기 시작합니다. 바닷가, 파도가 넘실거릴 만큼 바다와 가까운 곳에 검은 나뭇결을 가진 꽤 큼직한 산벚나무가 20여 그루 넘게 늘어서서 새학년이 시작되면 산벚나무가 갈색에 끈끈해 보이는 어린이과 함께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찬란한 꽃을 피우는 곳. 이윽고 눈처럼 꽃잎이 휘날릴 때는 그 꽃잎이 수없이 바다에 떨어져 물위를 점점이 떠돌다 파도를 타고 다시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철썩철썩 되돌아오는 곳. 그 벚나무 모래사장을 그대로 교정으로 사용하는 도호쿠의 어느 중학교에 나는 입시 공부도 변변히 하지 않았는데 그럭저럭 무사히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학교의 교모 휘장이나 교복 단추에도 도안된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중학교 바로 근처에 우리 집안과 먼 친척벌인 사람이 살고 있어서 아버지가 바다와 벚나무의 그 중학교를 내게 추천해 준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친척집에 맡겨졌습니다. 아무튼 학교가 바로 코앞이라서 아침 조회종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서야 급하게 뛰어가는 게으른 중학생이었지만 그래도 그 강대짓에 의해 나날이 반 친구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른바 타양이라는 곳에서 살게 되었지만 나는 그 타양이 내가 태어난 고향보다 훨씬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건 내 광대짓도 그 즈음에는 마침내 몸에 완전히 배어버려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예전처럼 힘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제 아무리 연기의 천재라고 해도 혹은 신의 아들인 예수라 해도 부모 형제와 타인, 고향과 타양이라는 두 가지 사이에는 아무래도 연기의 난이도에 분명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배우에게 가장 연기하기 어려운 것은 고향의 극장일 것이고 게다가 부모, 형제, 친척들이 모인 한자리에 모두 모인 집안이라면 어떤 명배우라도 연기고 뭐고 제대로 할 수 없겠죠. 하지만 나는 그들 사이에서 연기를 해왔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지요. 이런 괴물 같은 인간이 타양에 나왔으니 연기를 제대로 못하는 일 따위 있을 리가 없지요. 인간에 대한 나의 두려움은 이전에 비해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가슴속에서 강하게 꿈틀거렸지만 내 연기는 실로 능수능란한 경지에 이르러 교실에서는 항상 우리 반 아이들을 배꼽 잡고 웃게 만들었고 선생님도 이 반은 오바요저 없으면 아주 착한 반인데 말이야 라고 한숨을 내쉬면서도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천둥처럼 야만스러운 고함을 빽빽 내지르는 교련 담당 장교조차 실로 간단히 웃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 정체를 완벽하게 은폐하는 데 성공한 모양이라고 안도하려던 참에 나는 뜻밖에도 등 뒤에서 쿡 찔리고 말았습니다. 등 뒤에서 공격하고 들어오는 자가 의례 그렇듯이 그건 우리 반에서도 가장 빈약한 몸짓에 얼굴은 시푸르댕댕하고 분명 제 아버지나 형의 것을 물려 입은 듯 소매가 쇼토크 태자의 옷자락처럼 늘어진 차림새에 공부는 하나도 못하고 교련이나 체조는 항상 참관만 하는 백치와도 같은 아이였습니다. 나도 역시 그 아이만은 딱히 경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체조 시간에 그 아이 성씨는 생각나지 않지만 이름은 다케이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케이치는 항상 하던 대로 참관을 하고 우리는 철봉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최대한 심각한 얼굴을 하고 철봉을 향해 에잇 하고 외치며 훌쩍 뛰고는 그대로 멀리 뛰기를 하듯이 앞으로 튀어나가서 모래밭에 털썩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모조리 미리 계획한 실수였습니다. 역시 친구들은 일제히 와하하 하고 웃어댔고 나도 쓴웃음을 지으며 일어나 바지의 모래를 툭툭 털고 있으려니 언제 다가왔는지
다이케치가 내 등을 쿡 찌르며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일부러 그랬지? 나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일부러 실수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필 다케이치가 눈치챌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세계가 단 한순간에 지옥의 불길로 떨어져 헐헐 타오르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것만 같아 헉 하는 비명과 함께 자칫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을 필사적으로 억눌렀습니다.